자, 그럼 민법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의 테마는 요 3일짜리 강의로 전 많은 점수가 아니라 60점에서 70점 확보예요. 60점에서 70점 확보라 하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인중개사 1차를 하면서 요거는 2차 하면서 같이 하셨을 거니까 오늘 오후에 김강훈 노무사님이 특강 하셨죠? 그래서 저랑 시간 안 겹치고 저는 저녁에 잡았어요. 노동법 2차 하시면서 1차를 했으니까 여기서 점수 확보하시고 경제학은 선택이니까요. 경제학 사법법이랑 이제 요 두 놈이 이제 문제예요. 민법이랑. 자, 그래서 전략적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요거를 명가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단수 남기여서요. 단수 남기. 점수 확보를 여기서 끄집어내시고 이거를 그냥 평균치로 가시는 겁니다. 요게 맞아요. 득점을 여기서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1과 2로 나눠서 80, 한 80 내지는 90, 80으로. 요거는 선택 과목이니까 표준 점수 변환되거든요. 한 9, 49, 36. 그쵸. 9개 맞아도 한 5, 60점대 나와요. 5, 60점대. 그럼 요 두 놈입니다. 이건 진짜 단수 남기예요. 단수 남기. 근데 이거는 이해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껏 모든 학원 강의 스타일이 그거를 강요하고 있죠.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이것도 틀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민법도 결국은 OX로 풀어버릴 건데 이해는 2차 가셔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7점, 70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는 지금은 이제 버려버리고 그냥 다이렉트 암기 가시는 겁니다. 암기를 가시고 이해는 제가 조금씩 시켜드릴게요. 민법을 한 바퀴 더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전범위 모의고사 해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민법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껏 자신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 민법을 들어간다고 할 때 모든 교재예요. 모든 교재.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자, 민법의 개념을 공부하시는데 이런 건 지금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이고 실체다. 그러니까 이거 구별 기준 공법 가시는 거고요. 행정소송법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실체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게 절차다. 근데 절차 보세요. 공법과 사법이 있으니까 절차도 민소로, 민사소송으로, 행정, 쟁송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우리는 여기만 공부해요. 그럼 이 실체는 뭐냐? 결국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인데 법률 관계란 말이죠. 요거는 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거예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단순 호의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호의 관계. 이런 법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결국은 이걸로 형성되는 겁니다. 권리자와 의무자 관계 간으로 발생되는 거죠. 법률관계 이꼬르 권리의무 관계라고 했을 때 권리의무 관계가 어떻게 발생되고 그게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요놈이에요. 지금 법률행위입니다. 우리네 관계예요. 계약이죠. 교육위탁계약이죠. 교육위탁계약. 민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위탁을 저한테 맡겼다기보단 학원에 의뢰를 하고 학원이 저한테 맡긴 거죠. 그리고 법률 규정에 있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법률 규정으로 공부하시는 건 민법 말고요. 민법 총칙 말고 채권 강론에 있답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겠죠. 법률 행위 중에 지금 우리네 관계처럼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 이걸 두고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가방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자리 물건이죠. 물건에 관한 권리. 이건 사람이 중요하지 않죠. 이거를 물권법에서 공부하시는데 우리는 다행히 안 하죠. 다행히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재산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신분관계를 또 공부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주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주체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 사법, 그러니까 사인,
개인, 그러면 이제 공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그걸 이제 행정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이러한 사인 중에 우리는 사람 중에 단체, 법인. 이 법인 중에 행정청이 바로 행정법 공법의 규율을 받는 거예요. 국가기관의 우월적 공권력이 위에서부터 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등관계가 되는 겁니다. 대등관계라는 표현을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로 모든 걸 종결시켰어요. 사적자치가 작동되는 거죠. 행정법에서는 사적자치가 작동되지 않아요. 법원의 직권 판단 들어가는 거죠. 직권조사, 직권탐지가 싹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배제시켜놓고 우리가 대놓고 개입을 하겠다. 개입을 하는 대신 거기서 오는 피해는 우리가 법률 같은 걸로 확보를 해주겠다. 그래서 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처분 관련된 법률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체를 공부했으면 얘네들이 의욕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왜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했지? 이걸 두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죠. 효과. 그렇다면 법률행위 개념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률 요건이겠네요.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인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은 토익을 넘기셔야 되는 것만. 한국사는 없죠. 토익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토익을 넘겨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나오고요. 시험에 합격하셔야 자격증, 그래서 공인노무사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목적을 의욕했으니까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문제는 목적을 의욕하는데 보세요. 특정인과 특정인이라는 주체가 두 분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표시가 필요하겠죠. 너 누구 들을래? 나는 이분 들을래. 이런 의사표시가 필요한 게 바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 건데 그래서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이 효과 발생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냐의 문제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학원에 왔는데 과연 나를 위한 강의 계약을 체결했느냐, 아니면 내 동생이냐 누나냐, 이게 대리입니다. 대리. 그리고 효과 발생을 제약하는 거죠. 야, 일단 효과 미뤄둬. 이게 바로 조건기한이에요. 이걸 행정법에서는 부관으로 공부하시고요. 특히 부담을 더 많이 공부하시죠. 부담의 독립쟁송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단문으로 준비하시는 거. 요게 민법 총칙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싹 다 무너졌을 때, 개인과 개인 간 무너졌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 내지는 불비다, 그랬을 때 쓰는 표현이 법률행위가 무효고요. 취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똑같이 행정법에서의 행정행위도 무효, 취소 나오겠죠. 그럼 무효의 대상, 취소의 대상, 무효의 대상 법률행위, 취소의 대상 법률행위. 그러면 행정법에서도 무효의 대상은 처분, 취소의 대상은 처분. 문제는 무효 소송 들어갈 거냐, 취소송 들어갈 거냐, 그 처분의 중대 명백설에 따라 공부를 다 지금 끝났나요? 예. 행정법이 다 끝났죠? 예. 끝나고서 이제 소송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되 요렇게 들어오시는 거고요. 요렇게. 이게 지금 민법 총칙입니다.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럼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하실 때 민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근데 민법 말고 당연히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근데 성문의 규정은 없지만, 문헌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을 우리는 일단 조문화 시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의무 관계인데 사적자치라고 해서 멋대로 행사하시면 안 되겠죠. 멋대로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제약한단 말이에요. 법률 효과를 대놓고 제약하는 건 구체적 규정 조건 기한. 그럼 그런 거 말고 그냥 권리 의무의 사적자치 원칙을 제약하는 대원칙, 그래서 신의칙을 공부를 딱 하시는 거예요. 신의칙. 그래서 민법 총칙은 다 나온다고 보셔야죠. 민법 개념 라인에서 관습법이 나와주면 좋은 거. 그럼 민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 사적자치 원칙, 신의칙 나와주면 좋은 거.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주체 중에 자연인, 법인 무조건 나옵니다. 자연인 두 문항, 법인 한 문항이에요. 그리고 목적도 무조건 한 문항이죠. 목적도, 의사표시 한 문항이에요. 대리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시면 하시는 일이 요거예요. 대리.
대리. 그거를 채권 채무관계 계약 가볼까요? 위임이죠. 나의 노동 분쟁 사무를 너한테 맡긴다. 맡긴다죠. 보세요. 맡겼는데 그냥 해줘. 호의관계 아니죠? 돈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법률관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리는 많이 나오면 2문제, 3문제예요. 조건은 제약적 요소. 보세요. 행정법이랑 관련됐고 공인노무사랑 관련됐으니까 민법 총칙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죠. 조건기한은. 이걸 나는 전자의 행정법 가서 부담을 공부할 거니까 법정 조건이라든지 철회권 유보 등을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 그 다음에 요놈도 행정소송 가서 중대명백서를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는 직권 취소라는 것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효인데 취소 제기했다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문항입니다. 한문항. 그러면 토탈 해가지고 지금 11문항, 12문항이 나왔는데 이러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됐죠. 발생됐기 때문에 변경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 총론이에요. 채권 총론. 그리고 변경된 걸 소멸시킬 거죠. 이게 바로 민법 총칙에서의 소멸시효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리고 채권 총론도 있겠죠. 채권 총론에서 변제, 상계 요게 매년 나오고요. 변경 라인에서는 요 분들인가요? 양도인수, 채권 양도인수. 그리고 채권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여기 있죠. 위임. 이게 채권 강론입니다. 결국 민법 총칙에서 항상 매년 12문제와 13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총론과 강론은 그냥 민법 총칙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꽉 잡자. 민법 총칙에서 무조건 꽉 잡는 겁니다. 저희 항상 전략이에요. 민총에서는 무조건 10문항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가면 뒤로 갈수록 힘들어요. 이유인즉슨 채권 총론이 정말 어려워요. 채권 총론이. 그래서 여기서는 반타작을 권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16문항 앤드 7문항 될까요? 47, 28, 68점. 괜찮네요. 만처 68점도 60점이면 돼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분명히 노동법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2차까지 들어가면서 사례 답안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시려면 문의만 2차생이 아닌 이제 진짜 진문이 2차생이 나오려면 전략적 싸움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전략적 싸움. 자,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민법 서론에서 민법의 법원 및 기본 원리입니다. 별표 한 개죠. 시의 측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관습법은 지금 2년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의 측의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조문. 민사에 관하여. 민사 지금 설명 다 드렸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거기서 터지는 분쟁.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번째 법률. 그러한 법률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 그리고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는 노동법. 노동법은 금기법 이하 등등. 그리고 그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네,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이게 바로 경험칙이죠. 행정법의 지도 원리로서 조리도 있어요. 신의칙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러한 관습법이란 과연 뭐냐? 박스 표시를 보실까요?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 계속 반복된 관행. 그러한 사회생활 규범이 개인들의 보세요. 확신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법 규범이라는 게 확신. 그것을 얻어 법규범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단순 조리나 단순 니들끼리의 사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법규범, 재판규범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재판규범, 통제규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되겠죠. 정당성, 합리성. 자, 그러므로 효력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왜 성문법에 보충하냐면 001번을 다시 가보실까요? 없으면 작동, 보충효죠.
만약에 대등적으로 작동해라 이러면 법률 또는 관습법 또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조문 체계 자체가. 근데 없으면이니까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입니다. 자, 그리고 법규범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을 하겠죠. 법원이 확정할 수밖에 없어요. 관습법 같은 경우는. 재판규범으로 작동하는 것들을 당사자에게 맡길 수는 없죠. 당사자에게. 근데 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보세요. 이게 사실인 관습이에요. 관습법이 안 된 거죠. 관습만 존재한 거죠. 관습만. 그럼 관습법 중에 어떤 게 빠졌냐? 법적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규범으로 승인되지 못하고 효력은 법률 해석 기준이 아닌 법률 행위 해석 기준이죠. 법률 행위 해석 기준. 자, 요것도 기본기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혹시라도 원래 이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입법자라고 했을 때 법률 규정이 딱 있단 말이에요. 조문이 딱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무조건 첫 번째는 문헌 해석입니다. 문헌 해석, 논리 해석하셔야죠. 그리고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체계 해석하셔야죠. 그리고 우리네 역사 변천 과정도 따져봐야 되죠. 이런 게 법률 해석이고요. 법률 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요 분이죠. 요 분. 우리 수험생분들이 왜 제 강의를 들었을까요? 보세요. 액션이죠.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거. 합격하기 위함이다. 그 합격이 목적이죠. 법률 효과, 목적. 물론 합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 강의가 꼭 그래서 좋은 것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있게 강의는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우리 주체 다 나왔네요. 보세요. 이게 법률행위 해석이고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뭐야? 절대 법률 해석이 아니에요. 행위 해석입니다. 행위 해석. 보세요. 의사 해석 들어갔죠? 너의 의사와 나의 의사가 일치했다? 자연적. 그대로 더 자연. 근데 불일치가 떴다? 어떻게 해석해보지? 우리 역지사지 해볼까? 보세요. 실생활에서 표현된 것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계속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레걸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공인노무사가 되셨을 때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 및 확정한다. 나왔죠. 그러니까 사적 자치 영역인 겁니다. 사적 자치 영역. 사적 자치 영역. 작년에 나와버렸죠, 이미. 간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당사자가 직접 주장 증명하시는 거죠. 너의 의사가 어떤지 나의 의사가 어떤지 일단 내가 주장 말해볼 테니까 들어봐. 내 말이 맞는지. 굳이 법원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법률 관계를 통해서 호의 관계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통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할 건데 보세요. 행사의 자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거 내가 하겠다는데 사적 자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민법이 대놓고 제약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행사를 제한하는 거죠. 행사의 제한. 그게 바로 신의칙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무 보시면 제가 신의칙은 조문을 안 썼는데 이미 신의칙이라는 표현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개별적, 구체적. 그러니까 항상 표현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 행정법도 항상 그러죠. 원고적격 판단할 때 개구직으로 판단 한번 해보겠다. 똑같습니다. 신의칙도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민법 2조라는 조문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는 법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다 하셔야죠. 법률 해석과 법률 행위 해석을 다 하셔야 돼요. 너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신의칙 작동되니까 법률 해석 하셔야 되는 거고 행위 해석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중요한 법률 행위 해석 기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법 규정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내가 해주겠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너희들은 구체화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 법원이 그래서 직권 판단 들어가는 겁니다. 직권 판단. 자, 그랬을 경우 구체화시킨 내용 중 양갈로 2번. 암기사항이죠, 암기사항. 선행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행위한 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시인 측에 반하지가 않죠.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004번 실효의 원칙과 관련된 거죠. 실효의 원칙. 우리 수험생분들이 신식 관련해서는 갖고 계신 교재를 통해서 사정변경이라는 걸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공부하실 거고, 그리고 자기행위 모순되는 후행행위 원칙. 왜 요 분이 잘 나오냐면 행정법 지도원리 중에 가장 많이 나와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때려서 사인, 객체인 나는 믿었는데 왜 너 나중에 니네 뒤집어? 뒤집을 수 있죠. 국가가 뒤집겠다는데. 근데 우리는 좀 제약을 받습니다. 신식. 국가는 좀 제약을 덜 받겠죠. 왜냐면 입법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하나를 쓰다 말았네요. 예. 요걸 이제 갖고 계신 교재에서 확보하실 수 있을 거고, 우리는 판례만 보시는 겁니다. 4번 해임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조건 없이 수령, 퇴직금 수령했다. 이거는 이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는 것 같다. 보세요. 해석했죠. 돈 받은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하면서 그거 2조를 작동시킨 거죠. 돈을 받았으니까 너 이제 그만 일한다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해고 3년이 지난 후에야 해고무효소송은 시인측에 위반된다죠. 위반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인즉슨 해고무효소송에는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대명백설이 중요한 이유는 무효소송으로 들어가냐, 취소소송으로 들어가냐, 행사기간 제한이 있냐 없냐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제한을 뒀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단 말이죠. 시인측을 끌어온 거예요. 시인측으로 3년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주의하시는 겁니다. 키워드는 퇴직금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믿었을 건데 네가 느닷없이 들어왔어. 자기 행위 모순되는 후행행위도 포함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 5번. 자, 똑같습니다. 동일 사유로 의원 면직된 다른 자가 무효 확인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안 자가 2년 6개월. 얘는 조금 더 짧네요. 사직원 제출 후 12년이 지난 뒤에야 그쵸. 해고무효 소송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다. 이건 눈치를 보다가 이 친구 승소했네. 나도 한번 해볼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적, 구체적 판단 들어갔죠. 이미. 자, 네, 006번.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실효시켰습니다. 실효시켰어요. 원래 행사기간이 10년짜리인데 1년 4개월 만에 막아버렸죠. 그래서 실효 원칙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수험생분들의 노동 분쟁. 이 얘기는 즉슨 결국은 소송에 관한 권리에도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007번. 이건 행정 관련 판례이기도 하네요. 직권 면직 후 2년 6월이 지나 면직 처분의 무효소를 제기하고 그 전에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계속해서 직권 면직의 효력을 다투었다면 무효 확인에서는 신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키워드가 이분은 계속 다퉜죠. 이분은 계속 다퉜어요. 계속 다투었다. 수령하긴 했는데 계속 다투고 있었다. 마지못해 수령했다. 라는 의사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출은 이제 우리 수험생분이 가지고 계신 기출 문제집으로 1독 정도를 쫙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기출 지문을 꽉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보세요. 권리. 이 권리 중에 교수님들이 사랑하잖아요. 너와 나의 의사합치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 단독행위. 이걸 두고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한번 표기 그대로 가볼까요? 어떤 걸 만들어내고 어떤 걸 이룩해내고 그거 권리인데 단독행위로 들어간다. 단독행위로.
자, 그래서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든다? 저한테 절대 동의받지 않아요. 보세요. 해제, 취소, 상계, 예약 완결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추인, 취소, 해제, 상계, 예약 완결건. 작년 상계 나왔어요. 그다음에 법원 판결. 이거는 무조건 맞추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수님 말 반드시 법원 판결을 통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골라라. 눈도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채권자 채권 찾아내시는 거예요. 공인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있어서 재판상 행사하는 권리는 채권자 취소권밖에 없습니다. 다행이죠. 물건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법을 공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이 이거는 보너스 문제니까 반드시 맞춰주시고, 저의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 잘 나오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부분 임대차에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임차인의 단독적인 행위만으로 권리를 줄까요? 임대차는 그 제도의 취지가 임차인 보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청구권이라기보다는 형성권으로 권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도의 취지, 법률 해석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형성권의 구체적인 특징,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못 붙여요. 그 다음에 기간들이 대부분 제척기간들이죠. 이따 뒤에서 하실 거예요. 예. 지금 미리 확보해 주시는 겁니다. 조건 못 붙이고요. 기간들이 대부분 제척기간이에요. 취소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률관계 개념, 권리, 내용을 봤다면 본격적으로 요분들 들어가셔야겠네요.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이게 당연히 수반되죠. 개인 내지 단체가 당연히 수반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법률 행위를 먼저 공부해야 될까? 주체를 먼저 공부해야 될까? 보세요. 또 교수님들이 체계적 해석 들어갔죠. 주체가 조문에 먼저 배치되어 있으니까 자연인 법인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하는 법률 행위 공부를 할 때 여기서는 목적이랑 의사 표시만 하자라고 조문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 개념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권리 주체와 객체를 공부하게 됩니다. 조문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이해하지 말고 권리 주체를 공부할 건데, 과연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권리 능력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겠죠.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문 보면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조문 보면. 그리고 생존이라고 돼 있죠. 생존, 출생.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 해석하면 사망만이 권리 능력 박탈인 거예요. 획일적 기준이에요. 생존. 따라서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한 규정이므로 일단 출생한 이상, 생존한 이상 누구든지 권리 능력 평등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행정소송상 도롱뇽은, 법륜스님 도롱뇽은 절대로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당사자 능력이. 양글로 2번 오직 사망이에요. 자연적 개념이죠. 또 죽는다는 건 자연적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법률적인 개념을 양갈로 4번, 3번이죠 정확하게 만들어 두셨죠. 2인 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 추정 규정을 또 만들어 둔 거예요. 개인이 죽으면 상관없는데 두 명이 놀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언제 죽은지 선우가 밝혀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일단 조문 자체가 그럼 동시사망으로 추정시켜, 추정이죠. 추정. 동시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면 틀려요.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입니다. 추정은 번복 가능하고요. 간주는 번복 불가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5번 보시면 생존하지 않은 우리의 태아,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과연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다.
개별적으로 정해서 보호를 해주자. 입법은 뭘 채택했다?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네 가지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인지와 유증 라인은 거의 가족법입니다. 근데 상속은 불법행위라서 나오는 거예요. 불법행위라서. 특히 인지 받을 수 있는 이죠. 인지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이 아니라 인지 받을 수 있는 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금 한참 문제된 게 김현중 사건과 관련된 거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다. 진짜 내 아들이 맞느냐. 보세요. 유전자 검사는 절대 법률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증거만 되는 겁니다. 김현중이 직접 내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 참작 사유만 될 뿐이에요. 자, 불법행위, 상속, 유증, 인지 받을 수. 2번 사인 증여. 증여는 보세요. 없죠. 동글뱅이 1번에 없어요. 그 다음에 태아의 적극적인 받을 수라 그랬고 직접 하는 거 태아인 상태에서 못하죠. 결국 하려면 어머니가 모체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동글 3번 조문이 본답니다. 본다. 이게 간주예요. 이게 간주. 추정이 아니죠.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 일반 사인보다 개별적, 좀 다운된 개별적 보호주의를 채택해서 보호하되 좀 더 막강한 3번 본다로 봐주겠다. 추정이 아닌 본다로 봐주겠다. 보호를 조금씩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본다의 의미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문제 사건 시기까지 소급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모체와 같이 사망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권리 능력이 나와선 안 돼요. 권리 능력이.